다음은 최근 체육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이 합숙훈련 폐지안에 대해서 엘리트 체육계는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 스포티비 뉴스 정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체부에서 나온 개선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폭로 이후 문체부는 체육계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체부의 개선안에는 합숙훈련과 소년체전의 폐지, 경력연금 혜택의 축소, 대한체육회에서 KOC를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문체부는 금메달이 선수의 인권보다 앞서는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지만 체육계의 비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크게 4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합숙훈련 폐지안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합숙훈련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합숙훈련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는 지난 50여 년 동안 엘리트 선수들의 합숙훈련을 바탕으로 압축 성장해왔습니다. 88 서울올림픽부터 평창올림픽까지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합숙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층이 얕고 또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된 상황에서 합숙훈련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 1년 동안 얼마나 합숙훈련을 진행하게 되나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1년에 최대 260일까지 합숙훈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월 초나 2월 말쯤에 이제 진천 선수촌에 입촌을 해서 12월 말까지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만큼 1년 내내 합숙훈련을 진행하는 거라고도 사실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합숙을 할 때 이제 선수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어떻게 돌아가나요? 물론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은 새벽 6시부터 훈련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력, 전술훈련, 또 종목별 세부 훈련과 영상 분석까지 실시하게 되면 하루가 굉장히 짧게 느껴질 겁니다. 네. 밀도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합숙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선수들에게 합숙훈련이 꿈과 목표를 위한 시스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 합숙훈련이 왜 문제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가 국가대표 선수촌 내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합숙훈련을 하면 선수들이 지도자의 폭행에 계속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합숙훈련 폐지 대책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하지만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고 학교를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합숙훈련을 하면 아무래도 선수와 지도자가 같이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면서 지금 체육계와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했는데 어떤 이야기였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합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합숙훈련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체육계 폭력, 성폭력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면서 운동부가 되면 초등학생부터 국가대표까지 합숙소에서 보내야 하는 훈련 체계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적 지상주의와 엘리트 체육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문체부는 단 11일 만에 대책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이 문체부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 발표 영상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체육회가 전체 국가대표 선수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선수를 소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단체별로 수요가 있을 경우 선수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11일 만에 문체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는데 이 합숙훈련 폐지안에 대해서 체육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치용 이 신임 선수촌장과 또 올림픽 주요 종목인 태권도의 김종기 감독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선수들을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이리 방목할 수도 안 됩니다. 보호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의 교육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 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과학적인 훈련 방법도 그렇고 리더십도 그렇고 지도자들 교육을 많이 통해서 지도자들이 선수한테 쉽게 다가가고 선수들이 마음 편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무슨 규칙 그 규정만 적용해가지고도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합숙을 폐지한다 하면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모든 게 이제 엘리트 체육은 사실 거의 없어지는 거고 이제 뭐 사회 체육으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물론 통합이 됐지만요. 근데 사실 저희들 엘리트 체육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아무리 지금 뭐 미투니 뭐 성폭력, 폭력 이런 게 이제 무조건 건드려 돼야죠. 근데 이제 그 합숙하면서도 얼마든지 코치나 감독들이 그 지도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컨트롤이 되고 애들을 더 충분하게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고 그걸 찾아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정부에서 그냥 무조건 없애라 하면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체육계의 생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선수들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나 지도자 쪽에서 반발이 거센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딴 5개 종목의 감독과 직접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들어보신 태권도의 김종기 감독을 비롯해서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양궁과 펜싱, 레슬링, 유도 감독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5개 종목 감독 모두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합숙을 폐지하게 되면 선수들의 기량이 하락하고 또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5개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일단 지도자들은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또 선수들의 입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펜싱 국가대표죠. 신아람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만나보시죠.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합숙 폐지 그리고 뭐 엘리트 체육의 축소권에 대해서 듣고서 사실 기사로만 확인을 했지만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선수 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합숙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선수로서 합숙 훈련의 순기능으로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컨디션 관리 그리고 늦게까지 훈련을 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할 때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데 현재 합숙훈련의 육성 체계가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아람 선수도 이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린 이 영상들은 일부 선수들과 지도자의 생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 있는 지도자나 선수들이 왜 이렇게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서 반발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체육인들은 문체부의 개혁안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만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린 건 선수와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철저히 배제당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한 일부 지도자들 때문에 체육계 전체가 안 좋게 비춰지고 또 엘리트 체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합숙훈련 폐지나 소년체전 폐지와 같은 방안들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문체부의 이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제 합숙 훈련 폐지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실제로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문체부가 합숙 훈련 폐지를 들고 나왔지만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문체부가 체육회 개혁을 위해서 들고 나온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먼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합숙훈련을 했던 지도자나 선수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장 현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약 1년 6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합숙훈련 폐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당장 훈련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합숙훈련 비롯해서 엘리트 체육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